안녕하세요, 여러분. 2차지 유어 리더십. 이번 달은 아주 좀 더 특별하고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보실 분은 영화 마라톤의 영화 감독이신 정윤철 감독님을 모시고, 감독님이 갖고 있는 여러 경험뿐만 아니라 저희에 대해 울림 있는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005년에 마라톤이라는 영화로 이제 데뷔를 해서 상업 영화 감독이 되었죠. 그 전에는 이제 단편 영화 같은 걸 이제 몇 편 찍어서 나름 단편 영화의 작품 세계에 이제 많은 준비를 했었고, 그다음에 장편 첫 데뷔를 마라톤이라는 영화로 해서 다행히 작품성과 상업성 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뭐 좋지 아니한가라는 영화도 2007년에 찍었고, 그다음에 슈퍼맨의 뜬 사나이,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쭉 시나리오 쓰다가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 대립군이라는 사극이죠. 이정재, 여진구 주연의 사극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바다호랑이라는 세월호 때 굉장히 고생하신 잠수사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시신을 인양하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 실제 사건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오시기 전에 네이버에서 영화 몇 편이나 만드셨냐 봤더니 한 20편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건 이제 연출만이 아니라 각색한 거, 단편 영화들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럼 감독님, 그 영화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애정한다고 하나요? 그건 어떤? 제가 만든 것들을 다 힘들어서 만들고 사랑하지만, 글쎄 저도 항상 많이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무인도에 갔다. 근데 한 편을 딱 가져간다면 뭘 가져갈 것인가. 저에게 가장 소중하고 뜻깊은 작품은 20대 후반에 찍었던 단편 영화 기념 촬영이라는 작품인 것 같아요. 당시 제가 우리 같이 다녔던 한양대학교 옆에 바로 성수대교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고로 다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 옆에 그 무학여고 학생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슬퍼가지고, 제가 나이 그때 27살 그 무렵인데, 이 성수대교 사고 당시에 이제 두 명의 여학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15분짜리 짤막한 단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운명이 갈리죠. 한 명은 이제 결국 그 사고 난 버스에 타서 죽게 되고, 아이고. 한 명은 뭐 준비물을 안 가져가서 집에 가는 바람에 살아나고. 그래서 그 살아난 그 여학생이 죽은 친구들을 회상하는 그런 약간 판타지스러운 영화인데, 15분 정도 되는 짧은 영화지만 스토리텔링보다는 시적으로 영화를 찍었고,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의 그 작업을 해서 지금 봐도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 와, 본인이 네네. 만드는데도 제가 그렇게 20년 뭐예요? 한 30년 전 영화죠. 지금 봐도 참 늘 새롭고 아주 마음이 막 울립니다. 감동이 오고, 이 영화는 되게 오랫동안 좀 살아남을 것 같다. 저는 마라톤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성수대교 붕괴를 그걸 길이 춘화는 이제 짤막한 단편 영화죠. 저 영화도 그렇고 마라톤이라는 훌륭한 영화도 만드셨지만, 최근에 만든 바다 호랑이 같은 좀 비주류를 다루는 이런 영화들을 하셨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영화를 하게 된 계기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원래 그 고등학교를 상문고등학교라는 데를 다녔는데, 이 상문고등학교 되게 유명한 학교인 게 영화에 두 편이 나왔어요.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의 모태가 바로 우리 상문고등학교고, 그리고 또 두사부일체, 거기 보면 또 조폭인데 고등학교 이제 늦게 들어갔다가 이 조폭보다도 더 쌀벌한 학교를 보고 학교의 어떤 정상화를 위해서 싸워야겠다 하는 이제 코미디인데, 그게 상문고. 그 우리 상문고 얘기입니다. 실제로 학교가 정말 당시에 비리의 요람이었고, 그리고 뭐 교장 선생이 정말 독재적이었고, 제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원래 저는 공대 이과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가 되거나 전자공학 이런 쪽 가고 싶었는데, 진짜 그런 데 가서 안 돼. 이거 정말 이 너무나 황당한 사실을, 이 억울한 거를 좀 말해보고 싶다. 이러다가 제가 이제 과학을 좋아하니까 과학과 언론이 결합된 게 뭘까 했을 때 그게 영화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좀 말하고 싶다, 그런 욕망 속에서 제가 영화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 마라톤은 이 영화를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네. 그 영화 성공한 가장 큰 요소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영화는 네. 단순히 장애를 극복하는 인간 승리 이런 그 이야기보다는 굉장히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이고, 또 자식이 부모로부터 자립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원래는 우리가 장애인 이야기라면 다 인간 승리, 장애를 극복하는 그런 좀 심파적인 그런 영화를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그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식이 자립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내 아이를 키웠던 그 경험도 생각나고, 우리 가족도 생각나고, 비장애인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되게 보편적이고 유니버설한 얘기로 만든 것이 좀 성공의 요인이다. 사실 오늘 감독님을 모신 제가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게 영화나 이런 예술에서 근데 중요한 역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런 기업에서도 상당히 많이 요구받는 게 네. 좀 다르게 해봐라. 그래서 같은 거를 봐도 좀 다르게 표현하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마라톤에서도 뭐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그런 것보다 다른 시각으로 보시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르게 보는 시도를 어떻게 하세요? 저희 영화 마라톤도 원래 시작할 때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 실화 그대로. 이거 실제로 그게 인간극장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 다큐멘터리는 철인삼종에서 끝나요. 마라톤을 하고 엄마가 심지어 철인삼종 경기 시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영화를 하려고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철인삼종을 하는 게 클라이막스인데 그렇게 1년간 시나리오 작업을 했는데 어느 순간 과연 우리가 진짜 말하려는 게 뭐지? 이 주제가 뭘까? 그거는 다큐멘터리에 이미 다 나와 있고 그걸 똑같이 우리가 영화로 재현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렇게 관객들에게 팔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거보다는 뭔가 더 보편적인 걸 해야겠다. 사실 우리가 인간 승리 해본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인간 승리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인간 승리나 뭐 철인삼종 완주 장애인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부모는 자식의 손을 언젠가 놔줘야 된다. 자립의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똑하자만 좀 자폐증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걱정돼서 항상 데리고 다녀요. 자립성이 떨어져. 근데 얘는 제가 뭐 양재천으로 마라톤을 와라 그러면 혼자 옵니다. 그런 것들이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 그럼 이 영화의 이 핵심은 자립이다.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철인삼종은 필요 없게 됐어요. 마라톤 장면을 좀 더 늘려서. 그러니까 약간의 일종의 사업 모델이 바뀐 거죠. 약간의. 그러면서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전환했을 때 이 영화가 성공했던 것 같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뭘 팔고 싶은 것인가, 그거를 계속 질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떤 화두가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 최근 영화 바다우라니 네. 보고 왔는데 그 영화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시려고 하셨나요? 정말 이 작품은 원래 세월호 잠수사들이 뭐 다이빙해서 네. 세월 안에 들어가는 세트를 뭐 지어가지고 물속에서 뭐 이런 촬영을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최소 100억 정도의 상업영화로 기획이 됐었는데 코로나도 터지고 세월호 잠수사들 얘기였지만 그래도 이제 세월호 관련이라고 해서 투자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포기해야 되는가? 그럴 때 관점을 바꿔보자. 실제 물에 안 들어가면 어떠냐. 그리고 뭐 실제 장소에서 안 찍으면 어떠냐. 그거를 배우들의 연기와 그 감정만으로 한번 풀어나가 보자. 그 본질만 남겨놓고 실제 촬영 장소나 영화가 찍는 방식은 다 버리고 약간 연극 같은 방식으로 다 실내 세트해서 지금 저것도 이제 물속에서 아이를 안고 올라오는 건데 심지어 아이가 직접 보여주지도 않고 연극처럼 마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희생자가 보여줬으면은 되게 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빈 공간을 아이가 있다고 상상하면서 이 잠수사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기는 똑같이 합니다. 실제 영화처럼. 영화랑 흐름이나 편집이나 연기는 다 똑같습니다. 네. 다만 뒤에 배경만 실제 배경 공간이 아닌 것 뿐이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찍는 그 시간도 한 일주일 안에 다 찍었어요. 장편 영화를. 세트장 한 50평짜리 이런 거 빌려서 한 장소에서 여기 돌아다니면서 찍은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영화가 똑같이 전달이 되고 심지어 물속에 들어간 것도 여러 가지 수중의 사운드를 엄청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관객들은 그거를 또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 이거 물속인가 보다. 그런 식으로 관객의 머릿속에서 알아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관점을 바꿔서 네. 도저히 찍을 수 없는 이 영화를 불과 10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야. 이렇게 만들어서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소감은? 참 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이 시나리오라는 건요 소설과 달라요. 소설은 출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누군가 보고 뭐 몇백 권인데 팔리잖아요. 시나리오는 아무리 고생해서 써도 영화가 안 되면 그냥 이면지를 활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찍어서 세상에 공개하고 고생하신 잠수사분들이 어떤 노력을 좀 우리가 알리고 그 작품을 세상에 태어나겠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점은 누구나 다 다른 시각을 갖고 다른 관점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또 잘 안 되거든요. 어떤 좀 노력을 하세요? 어떤 학습을 하세요? 저희도 마라톤에서 네. 그 인간 승리라는 주제로 시작했다가 자립이라는 것으로 피보팅을 한 거죠. 요즘에 위고빈가 뭐 그런 것들도 사실 원래 당뇨약이었죠. 작년이었다가 살 빼려고 더 대박이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 가끔 피보팅을 하고 어떤 뭐 비즈니스건 뭐 예술이건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약간 하나만 알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영화만 계속 보고 영화만 공부한다면은 제한적인 것 같고 다른 장르의 예술들도 많이 좀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그 사업이든 뭐 뭐든 하나만 자기가 하려는 건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야지만 이것이 좀 메타 인지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다른 여러 가지 그 지식과 인문학이든 다방면으로 공부를 많이들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주변 어른들이 제 어렸을
어렸을 때 지겹다 너 그만 좀 물어봐라. 네. 이럴 정도로 아, 계속 물어보는, 뭔가 좀 질문하고 계속 물어보는 그 습관,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다양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또 감독님은 함께 일하는 그 스태프들하고 일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다른 시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각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영화 감독이 어쨌든 되고 나서 가장 느꼈던 거는 이 리더라는 건 되게 외로워요. 일단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해야 되고, 제가 여기 써놨어요 노트에다가, 감독이 힘든 거는 나를 감독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신인 감독이 아무리 뭐 어리고 그래도 송강호 배우나 최민식 배우도 결국 감독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뭐 결정을 해달라고 하죠. 온갖 스태프들이 다 결정해달라고 합니다. 그게 저는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지금 내 콘티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지금 머릿속도 복잡한데 네. 결국은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이 리더고, 결정을 피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결정은 늘 책임이 따르고, 근데 그것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제가 마라톤 찍을 때 뭐 섭외가 안 되는 길을 제가 섭외해서 길을 여기서 찍어야겠다 해서 보조 출연한 150명? 그러면 그것도 비용이 뭐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는 차가 별로 없었는데, 근데 갑자기 한 뭐 10시 11시 되니까 8톤 트럭들이 막 엄청나게 막 내려꽂는 거예요. 이거 찍어야 되나 어떻게 하는데, 취소하면은 이게 몇천 원이 날아가는 거죠. 하루가 날아가죠. 근데 약간 느낌이 쎄했어요. 제가 여기서 찍다가 만약에 무슨 사고 나면은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PD한테 얘기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접어야 된다. 그때 PD가 또 저한테 되게 난리를 쳤어요. 예산을 이렇게 2천만 원 3천만 원 날리게 만드냐. 프로듀서는 이제 예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안전이 더 중요했고 결과적으로 그게 되게 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소했습니다. 근데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제가 이제 포기를 하고 책임을 제가 다 진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하는 그 외로운 자리에서 결정을 미루면 안 되고, 또 그에 대한 또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이 때로는 되게 힘들고 비난을 받는 것일지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책임을 지어야 된다. 그게 참 다르게 좀 와닿습니다. 조금 더 내가 리더를 잘하려면 어떤 지식이나 기술도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식만이 아니라 뭐 소위 그 정서적인 공감 능력, EQ라고 하죠. 그런 게 되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특히 영화 배우들과 일을 할 때는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50명 100명이 보는 앞에서 연기를 한다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니죠. 뭐 하다못해 뭐 정말 우리가 아는 뭐 엄청난 배우들도 이 스태프들 한 명의 반응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금방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리더가, 감독이 자신감을 계속 심어주고 잘 가고 있다, 잘했다, 그리고 만약에 아니면은 그거를 뭐 그거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같이 끌고 가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배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분들을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뭐 감독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공감 기술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으신 편이신가요? 근데 뭐 밖에서 뭘 맛있는 거 사주고 어떻게 술 먹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현장에서 서로가 내가 너를 믿고 있다, 내가 당신을 같이 나도 연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감독이 그냥 채찍만 휘두르는 게 아니라 같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들으면서 내가 사실 질문을 별로 안 했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네. 외형적인 거를 너무 많이 따라온 것 같고, 좀 깊이 있게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을 좀 많이 했다는 생각을 좀 새삼 다시 하게 맞습니다. AI의 시대잖아요. 놀라운 그 AI들의 능력을 보고 있잖아요. 결국은 내가 AI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AI가 못하는 게 뭘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바로 호기심 같아요. AI는 스스로 호기심이 있진 않죠. 질문을 던지지 않죠. 스스로 우리에게 답을 해줄 뿐이지. 그러면 우리는 계속 더 질문을 잘할수록 좋은 답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우리가 질문과 호기심이 많아야지만 한번 클릭하면 답이 쫙 나오는 이 시대에, 누구나 똑같은 답을 만드는 이 AI 시대에 나만의 어떤 스페셜리티를 가지려면 계속 궁금증과 호기심, 그리고 질문을 계속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늘 탐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지 유효 리더십 마무리했고요. 자, 오늘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 감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